안녕하세요. 네, 고2 수투 시험 대비 기출본 시험 예상 문제 까다로운 유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두 함수에서의 연속성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무조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99.999% 정도 되는 두 함수 곱에서의 연속성을 배울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너무 쉬워요. 자, 일단은 요 곱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울 건데, 이 곱에서의 연속성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연속성의 성질이 있잖아. 자,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y는 fx가 그리고 y는 gx가 둘 다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둘이 더한 거나 뺀 것도 연속이고, 두 번째로 곱한 것도 뭡니까? 연속이고, 나눈 것도 뭐야? 연속인데 이때 함수값이든지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관련된 내용이야. 그 중에서 지금 가정이 연속성의 성질이 뭐냐면 이 두 개가 연속이면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명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이 명제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가진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지 P가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를 가진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는 거야. 그때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 원소가 얘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같던지. 같으면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교과 과정에서 배웠는데, 문제는 이 거꾸로 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곱이 뭐 할 때? 곱이 연속일 때 이런 경우예요. 그럼 생각해봐. P, fx, gx가 둘 다 연속이면 곱한 게 연속이다는 성립이 된다는 건 이 경우가 얘가 연속이 되는 경우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얘보다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연속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둘 다 불연속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이어서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요 패턴이에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하나만 연속인 녀석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은 리미트, 만약에 연속이 되는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성립해야 연속이잖아. 이 값이 0이 되는 값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즉 둘 다 연속이면 곱한 것도 연속이다라는 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 때문에 역가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곱에서의 연속성 문제가 나오면 이 케이스를 다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들의 일단 연속성을 살펴봐야 되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나만 연속일 때 그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0으로 우리가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냐면 막 곱에 대한 연속성이 나와. 그러면 그래프든 뭐든 간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각각의 함수의 연속성을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둘 다 연속인지 둘 다 불연속인지 아니면 하나만 연속인지 케이스를 통해서 연속성의 성질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패턴만 기억해 놓고 가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지금 보시면 문제를 딱 보시면은 곱에서
x는 3에서의 연속일 때를 주어졌죠. 그럼 곱의 연속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보라 그랬어. 자, fx 같은 경우는 3보다 조금 작을 때 1차 함수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자극한이죠. 그럼 3을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아, 얘는 x는 3에서 뭐야? 불연속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니까 모든 관에서 연속이니까 아, 얘는 연속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케이스 중에 둘 다 연속, 둘 다 불연속, 하나만 연속이 있는데 얘는 하나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때 연속성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분명히 얘가 연속이면 이때 G3이가 0이 되는 값을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 얘에 대한 그 다음에 뭐야 함수값이 다 0이니까 얘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달라더라도 0을 곱하면 다 빵이 돼버리죠. 그래서 G3은 0이 돼서 여기다 6 빼기 A는 0이 돼서 A는 6이 되는 5번이 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연속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똑같은 문제. 조금 더 이제 구간을 나눴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 했냐면 곱이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fx는 일단 2차 함수니까 모든 관에 대해서 아 얘는 연속이구나.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자고. 2보다 작을 때 1차 함수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큰 데다 주니까 3이잖아. 그쵸?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좀 다르는 거니까 일단은 gx는 x는 2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 자극한 3이고 3보다 클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7이니까 아 3에서도 뭐야? 불연속. 그래서 gx는 2와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잘 봐. 2와 3을 제외한 모든 관에서는 연속이니까 둘이 곱한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2와 3을 제외한 곳에서는 둘 다 연속이니까 곱한 것도 연속이죠. 연속성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디만 조사하면 돼? 만약에 불연속이 온다면 얘 때문에 오는 불연속만 조사하면 되는데 이 불연속이 2하고 3에서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연속이야. 그럼 하나만 연속인 녀석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 빵이 돼야 하니까 F2는 0이고 F3은 0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연속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fx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f2가 0이라는 건 x-2를 인수로 갖는 거고 x-3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얘야. 그때 뭐 구하래?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되는 거죠. 그쵸? 보기가 틀렸습니다. 보기가 좀 이상해. 뭐 a, b를 구하랬나? a 플러스 b를 구하랬나?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보기를 조금 잘못 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속성에 대한 성질을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함수 또 주어졌어. 마찬가지로 또 곱에서의 연속성이 있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성을 물어보면 돼. 그러면 각각의 연속성을 뭐 하자고? 조사하자. 자, fx는 1차니까 모든 관에서 연속. 아, 그럼 얘는 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a에서부터 가는데 얘가 이제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죠? 그러면 봐봐. a를 자극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아, a보다 클 때니까 우극한과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 둘 다는 마찬가지로 같겠죠.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값이 같게 되면 연속이 되는 거고 이게 뭐하면?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경우를 나눠놓고 생각하면 돼. 잘 봐. 만약에 이 두 개 값이 같으면 a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니까 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겠죠. a보다 클 때 1차, a보다 작을 때 2차 다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gx가 만약에 요 녀석을 성립을 한다면 첫 번째 요 녀석을 성립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연속에서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5는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되겠지. 자, 이번엔 두 번째로는 얘가 같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와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불연속이 되고, 즉 x는 얘가 뭐가 된다고? 불연속이 될 거야.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고? 빵이 돼야 되니까 FA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4가 0이 될 거니까 A는 뭐가 되더라? 4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곱은 마이너스 20인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연속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연속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실 연속성을 갖다 조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곱하기의 그래프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거겠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 그럼 얘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뭡니까? 2차 함수인 다항함수니까 모든 관에서 연속이 되겠네. 그랬을 때 fx, hx, gxh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h인 구간. 그럼 hx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곱에 대한 연속성이니까 일단은 얘네 둘 다는 hx는 둘 다 연속이고 fx와 gx를 보셔야 돼요. 자, fx는 지금 어디서 1에서 끊어져 있고 gx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fx는 1에서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함수값 h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gx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인데 곱해서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니까 h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hx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h를 0이라는 건 x-1을 인수로 갖고 h-1이라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까다로운 유형 문제를 쉽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피드 있게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문제에 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제 5번 보면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gx분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일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3차잖아요. 그럼 연속이죠? 얘도 몇 차야? 2차니까 연속이에요. 그러면 나눈 것도 연속인데 중요한 건 이건 연속함수의 성질을 갖다가 풀라는 얘기죠. 이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모든 관에서 연속이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풀어놓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더라. 여기서부터 저 처음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gx는 모든 실수 x에서 gx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연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라는 거죠. 결국 이거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실수 x에서 gx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 되지 않으려면 즉 얘를 만족시키기 없으려면 이 그래프가 뭐합니까?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즉 x축과 이 2차 함수의 관계는 이 x축이 뭐야? 는 0이라고 했을 때 교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는 0이라고 했을 때 근이 없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시면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뭐하면 돼요? 작으면 될 거고 a제곱은 24보다 작을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루트 6보다 크고 2루트 6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 루트 24가 뭐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니까 4점 얼마나 되나? 4부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면 9개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두 함수에 대한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상 야리꾸레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fx, gx 대신에 gx-k 이런 식으로 막 평행이동을 시키고 하는 거죠. x자리에 x-k를 집어넣었다는 건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어쨌든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f와 g의 연속성을 알아야 돼. 곱의 연속성을 알려면. 그래서 fx를 보면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1보다 클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0이 되니까 fx는 일단은 x는 1에서 뭐예요? 불연속. 그 다음에 gx도 보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x는 내버려 두고 얘를 갖다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우리가 이 k가 미지수니까 일단 뭐뭐뭐뭐를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봐봐, fx가 x는 1이니까 예를 들어서 k가 1일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0일 때가 있으니까 k가 뭐라고?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쵸? 그렇게 일단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k가 만약에 1일 때는 fx 곱하기 g에 x-1이 될 거고 그때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보면 됩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x 대신에 x축으로 x 대신에 x-1을 집어넣었다는 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0에서 불연속인데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자,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0보다 커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자, 이게 gx의 그래프인데 얘를 갖다가 뭐 했다고? x축을 1만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는 어디서? x는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x는 1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둘 다 불연속이잖아. 이렇게 둘 다 불연속일 때는 조사를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x를 1보다 클 때에 우극한 아까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에 자극한 값과 함수값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f1 값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됩니까? 0이 되면서 이거 그냥 0이죠. 자, 1보다 조금 큰데도 집어넣은 거 0이야. 어차피 우극한이나 함수가 같으니까. 자, 자극하는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였고 자, 여기다가 1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1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네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k가 1일 때는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뭐가 돼야 돼? k가 0이 될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k가 0일 때. 그쵸? 자, 이번엔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fx gx가 될 거고 x는 0에서 연속성을 볼 건데 자, 얘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0에서 연속이에요. 쟤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일 때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어야죠. 그쵸? 그럼 0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k가 0일 때도 안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자, 요 경우가 다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봐. 이제 뭐만 남았어요? k가 0과 1이 아닐 때 k가 뭐라고? 0과 1이 아닐 때 그때 함수 fx 곱하기 g의 x-k 이렇게 보자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뭐라 했다고?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신 거야. 그러면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시키면 x는 0에서 불연속인 게 뭐로 바뀌어요? x는 k에서 불연속으로 바뀌지. 그쵸? 그럼 봐봐. 얘는 x는 k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x는 k에서 연속이요. 왜? 0이나 1이 아니니까. 얘는 1에서만 연속이죠. 그럼 그때 뭐가 돼야 된다고? fk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니까 만족이 된다. 그쵸? 그때 k 값이 이제 1보다 작은지 큰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보다 작을 때는 함수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때는 k가 뭐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함수 값이 0이 될 거고, k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k가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k로 묶어주면 k-1이 돼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k는 0 또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네. 그쵸? 근데 1보다 큰 건 없으니까 k는 마이너스 2요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7번 보도록 할게. 계속해서 똑같이 푸는 건데, 이제 예제 7번은 난이도가 이제 조금 있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gt라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진 거예요. 저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의 함수들은, 이 전의 내용들을 보면, 보세요. 이 전의 내용들은 보세요. 이렇게 함수들이 주어졌잖아. 그래프로 주어지든 함수값이 주어지든 미지수로 주어지든 어쨌든 함수가 다 이렇게 주어졌었죠? 이거 봐.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얘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지면서 내가 함수를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의 정의 부분도 제가 까다로운 유형이 될 건데, 새로운 함수의 정의 부분과 고비 연속성이 섞인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잘 보세요.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가 나와서 이 gt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이 t에 관한 t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이 전체 값이 y 값이 다르는 거야. 즉 y는 x에 관한 함수라고 하면 x 값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이 x 값이 바뀔 때 y 값이 바뀌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x에다 얼마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막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함수의 정의거든. 그러면 이 gt라는 함수는 t 값이 변함에 따라 이 전체가 달라질 거고, 그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앞에 내용을 읽으면 돼. 자, t가 달라짐에 따라 fx와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gt라는 녀석의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fx와 y는 fx와 y는 t y의 교점의 개수라고. 교점의 개수. 아, 그러면 y는 t는 이렇게 가로선인데 이 가로선이 달라짐에 따라 얘와의 교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fx를 일단은 그릴게요. fx.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x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0보다 클 때는 원래는 저 x, 이 녀석 그래프가 원래 x절편이 0하고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지금 0보다 큰 데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지워지겠죠. 자, 그래 놓고 y는 t를 볼 거야. y는 t. 자, 맨 처음에 이렇게 그려졌어. 이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이때 t일 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렇게 지날 때는 몇 개예요? 이때 t일 때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하나, 둘. 그리고 얘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t가. 이때 교점은 세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렇게 만날 때는 이때 t 값은 다시 교점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 값이 얘보다 위에 있을 때, 얘일 때, 얘와 얘 사이에 있을 때, 얘일 때 따라서 함수 값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gt를 구하시면 돼요. 잘 봐.
자, t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는 몇 개 만난다고 여기? 무조건 한 개 만나죠. 자, t가 0일 때는 하나, 두 개 만나지. t가 0보다 작고, 자, 요 점의 y좌표는 자,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몇 개를 만나고? 세 개를 만나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요점일 때는 두 개 만나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한 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gt를 구하고 난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항의 최고차항에서 1인 ht에 대하여 gth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이제 곱의 연속성 문제로 바뀐 거죠. 근데 ht는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 그렇죠? 하지만 gt는 어디에서? 0보다 조금 작을 때, 0보다 조금 클 때는 1이고 0일 때 2고 0보다 조금 작을 때는 3이니까 0에서 불연속.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도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고 함수값도 다르니까 t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죠. 아, 그랬는데 곱이 연속이 되려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가 되네. 그래서 h0도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h-1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정보로 ht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t 곱하기 t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2차항에서는 1입니다. 그래서 ht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극한값까지 계산을 하래요. 극한값까지. 보니까 리미트 t를 어디로? 1로 보냈을 때 gt 뭐야 이거 왜 줬냐 내가? t가 1보다 조금 클 때 1보다 여기 0보다 클 때가 한 개였죠? 그러면 당연히 gt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1로 보냈을 때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gt분의 ht t 곱하기 t 플러스 그러면은 g1 그리고 여기다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1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이라 했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2인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한 곱에 대한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연속성의 성질을 이미 인지를 하고 왜 저 함수값이 0이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성에서 선생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